최근 뉴스 보셨나요? 외국인 한 달 만에 12조 폭탄 매도, 코스피 심리적 지지선 동괴.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12조 원이라뇨. 이 정도면 한국 시장을 그냥 떠나는 거 아닌가 싶은 공포감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지금이라도 나도 팔고 도망쳐야 해? AI는 0.1초 만에 아주 논리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환율 급등, 금리 동결 우려, 글로벌 자산 고평가에 따른 리스크 회피 물량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도망치라는 건지, 버티라는 건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외국인 매도라는 거대한 파도를 두고 단순히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파도의 성분을 분석하는 5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5일간의 기록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2조 매도라는 숫자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를 점검할 데이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훈련은 안목이었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이 한국을 버렸다고 소리칠 때 우리는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전체를 다 파는 거야? 아니면 특정 종목만 골라서 파는 거야? AI를 통해 데이터를 뜯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최근 한 달 외국인 순매도 금액의 70% 이상이 단 2종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은 한국 시장 전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의 불확실성을 비운 겁니다. 안목이 없는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자신이 들고 있는 자동차, 조선, 금융주까지 다 던져버립니다. 이걸 투매라고 하죠. 하지만 안목을 훈련한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아, 이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국인의 뷰가 바뀐 것이구나. 그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는 오히려 저평가 상태일 수 있겠네? AI는 매도 총량을 보여주지만 매도의 내용을 해석하는 건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숫자의 알맹이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집요함이었습니다. AI가 고평가 논란으로 매도했습니다 라고 답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훈련이죠. 고평가 논란은 지난달에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던지는 거야? 왜 12조 원이나 되는 물량을 이 시점에 쏟아내는 거지? 계속해서 왜를 반복하며 AI와 대화하다 보니 진짜 이유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첫째, 환차손 리스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 밑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장에선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려는 욕구가 폭발한 시점이었던 거죠. 둘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금리가 곧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버텼는데 지표들이 아니, 금리 당분간 못 내려 라고 말하니 실망 매물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묻지 않았다면 그저 한국 기업 실적이 나쁜가 봐 라고 오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고 들어보니 이것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문제였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과 금리의 문제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니 매크로 지표가 안정되면 외국인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화요일의 훈련은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진짜 트리거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주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데이터를 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볼 때 외국인 대량 매도 후 3개월 내 반등 확률은 70%입니다.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풀매수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주관이 없는 투자자는 AI 말만 믿고 빚을 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30%의 확률, 즉 추가 하락이 오면 멘탈이 터져버리죠. 수요일에 우리는 AI의 데이터를 나의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약 다음 달에 전세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등 확률이 70%라도 들어가는 건 도박입니다. 반대로 내가 3년 이상 묵혀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은 박앤세일 기간이 맞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나는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50대 가장이고 안정성이 최우선이야. 지금 상황이 나에게 기회일까? 그럼 AI의 대답도 바뀝니다.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관망하며 배당주 위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라고요. 주가는 데이터를 무시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외국인이 팔든 말든 결국 매수 버튼은 내 손가락이 누르는 거니까요. 네 번째 후연은 검증이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코스피 붕괴라고 썼지만 우리는 AI와 함께 그 붕괴의 실체를 검증했습니다. 진짜 다 무너진 거 맞아? 혹시 누가 받아내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AI를 통해 수급 주체를 분석해보니 외국인이 던진 12조 원 중 절반 가까이를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고 연기금과 기관도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에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가격대가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는 방증입니다. 만약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뉴스만 봤다면 아이고 다 망했네 하고 바닥에서 주식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검증을 거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구나. 외국인의 물량을 국내 기관과 개인이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손바뀜이라는 팩트를 확인한 것이죠. 목요일의 훈련은 공포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팩트체크하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훈련은 유머였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투자 멘탈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비관론자가 됩니다. 한국 시장은 끝났다. 이제 코스피는 영원히 박스권이다. 아주 비장하고 심각해지죠. 그때 우리는 AI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셀코리아라는 말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지? 이거 시즌 몇 번째야? AI가 줄줄 읊더군요. 1997년 IMF 시즌 1, 2008년 금융위기 시즌 2, 2020년 팬데믹 시즌 3, 그리고 2025년 지금 시즌 4.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시즌의 결말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팔고 떠났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자 다시 돌아왔다. 이걸 시즌제 드라마로 바라보는 순간 여유가 생깁니다. 아, 지금은 주인공이 위기를 겪는 에피소드구나. 이 고구마 구간이 지나면 사이다 구간이 오겠구나. 심각하면 집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이번에도 지나가리라 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 그 유머가 여러분을 투매의 유혹에서 건져줍니다. 내 계좌가 파란불인 건 신호등이 고장나서 그래. 곧 고쳐지겠지? 이런 농담 한마디가 어떤 경제학자의 분석보다 여러분의 멘탈을 더 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12조 매도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매일 다른 안경을 쓰고 바라봤습니다. 월요일의 안경은 안목이었고, 화요일은 집요함, 수요일은 주관, 목요일은 검증, 금요일은 유머였습니다. 처음 AI에게 질문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해? 라는 막연한 질문에 AI는 뻔한 대답만 내놓았죠.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바꾸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내 상황을 대입하자 AI는 비로소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투자의 승패는 AI의 성능이 아니라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 메타인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은 출렁일 겁니다. 외국인이 더 팔 수도 있고 갑자기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5가지 무기가 있으니까요. 안목으로 쪼개보고 집요하게 이유를 찾고 내 주관대로 해석하고 팩트를 검증하고 유머로 버티는 것. 이 무기들을 계속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AI는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참모가 될 것입니다. AI 스파링 5주차 결산,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주제로 링 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